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 형성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에 대한 개념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서 얻어지는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서 얻어지는 이 산물인 관계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는 사장님 오셨어요? 예,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 형성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형성 기술에서 관계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얻어지는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작용에 의해서 얻어지는 산물인 이 관계가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어떻게 보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관계에서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었는데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 자원들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연결 통로로서 클라이언트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보다 나은 적응을 가져오도록 개인의 능력과 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하게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가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관계입니다. 즉, 그냥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혹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적응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자원을 적절하게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계처럼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예, 상호작용해야 되는데 좀 더 잘 적응하도록 우리가 돕는데 그 돕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있어서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 있어서도 질을 좀 봐야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영향, 개입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수용도,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의 최종 결과가 이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자극과 영향이 되고요. 타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키워주며 안전한 느낌과 일치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원조관계에서는 강력한 감정적인 유대가 존재하는데요. 상호 신뢰가 확립된 상태에서만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관계에 를 갖기 위해서 어떤 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느냐. 먼저 전문적 관계의 특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관계라는 것은 서로 합의가 된 의식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나의 이익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합니다. 어떤 걸로 헌신하냐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전문적인 윤리 강령에서 비롯된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어떤 통제된 관계가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 반응, 충동을 자각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통제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타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된 관심, 클라이언트의 삶과 욕구에 대한 조건 없는 긍정적인 인정, 즉 여기서는 진실된 관심과 긍정적인 인정입니다. 이 앞에 조건이 없다는 단서가 붙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들은 즐겁고 좋은 얘기는 아니죠.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 힘듦 그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데요. 클라이언트의 삶이 결코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